안녕하세요. 가자노인문화센터 발도록부반 문학에서 발명하기 강사 송금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이제 읽으면서 그리스의 비극이 정신을 고양시키는 영적인 그런 무아지경에까지 빠져들게 한다는 그러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이 작가의 말처럼 작가가 이제 직업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기능보다도 의학적인 기능이 더 강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 증거를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돼요.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가멤논 가족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가멤논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그 신파 악극이라 그러나요?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비극의 의학적 기능. 아리스토텔레스는 극장에 갔을 때 그리스 비극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덜 나쁘게 느끼도록 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좋은 기분은 경이 외 희망과 같은 긍정적 경험으로 뇌를 채울 때 나왔다. 반면 덜 나쁜 기분은 슬픔과 불안 같은 부정적 경험을 뇌에서 비울 때 나왔다. 현대 정신의학 용어로 말하자면 좋은 기분은 고양된 정신건강, 즉 우리 삶이 최고조에 도달하여 대단히 행복한 상태에 나왔다 하는 반면 덜 나쁜 기분은 개선된 정신건강, 즉 정신적 웰빙과 평범한 일상을 위한 심리적 토대에서 나왔다. 문학은 온갖 방식으로 우리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한 그리스 비극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는 치유 과정을 강조했다. 카타르시스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정화한다는 뜻의 의학 용어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기록한 바 그리스 비극으로 정화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실은 건강이 매우 유익하기도 해서 우리를 벼랑과 악어 같은 여러 위험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트라우마에 시달릴 때는 뇌에 해로운 두려움이 쌓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했던 이러한 감정 상태를 두고 현대 정신과 의사들은 외상후 두려움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외상후 두려움은 감정적 자기방어의 한 형태이다.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상과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인 셈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흔히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가령 만성 무력감, 고립감, 과잉 각성 등으로 삶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흔히 범불안 장애와 분노와 우울증과도 연결됐다. 현대 정신과 의사들이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전 고대 그리스 비극은 그 나름의 자전적 검토와 EMDR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스 비극은 자살과 살인, 폭행 등을 합창 구호의 형태로 무대에 올려 우리에게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세상의 법칙은 고통스러우니 그 상처는 나날의 고달픔을 가르치고 모든 이의 마음에 흉터를 남긴다. 이 구호는 기원전 458년에 디오니소스 엘류세레우스 극장에서 처음 외쳐졌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남쪽 언덕에 세워진 이 야외 극장은 아테네 시장과 토론 광장을 뒤로하고 히메토스 산맥의 아름다운 능선과 사로니코스만의 잔물결을 마주하고 서 있다. 당시의 관객은 곡선형의 기다란 소나무 벤치에 앉아 수천 명의 이웃들과
가족에 둘러싸인 채 자신의 고난을 회상하도록 자극받았다.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더 큰 공동체의 품 안에서 세상의 법칙은 고통스러우니 그 상처는 나날의 고달픔을 가르치고 모든 이의 마음에 흉터를 남긴다는 구호를 들었다. 관객은 아가멤논의 구호를 듣기만 한 게 아니었다. 직접 보기도 했다. 코로스라는 12명의 배우가 이 구호를 연호하며 몸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코러스는 요즘 말로 하면 노래를 뜻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선 춤과 동의어였다. 그리스 전사 아이아스는 호모의 일리아드에서 이렇게 쏘아붙인다. 트로이 사람들은 우리를 코러스 춤꾼이 아니라 투사라고 부른다. 그리스 비극의 경우 춤을 추는 공간이 굉장히 넓었다. 직경이 20m 넘는 반원형의 야외극장 바닥이 그들의 무대였다. 이 구역은 오케스트라로 불렸는데 요즘 시대에는 코러스와 마찬가지로 소리를 뜻하는 말이지만 원래는 춤추는 장소를 뜻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160제곱미터에 달하는 오케스트라는 이리저리 안무를 펼치는 장소였다. 따라서 아가멤논은 25세기 전 초연되던 당시 관객에게 외상후 두려움에 대한 두 가지 치료법을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현대적 정신치료법의 고대 문학 버전이었던 것이다. 자전적 검토와 마찬가지로 아가멤논도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관객에게 외상후 기억을 검토하도록 자극했다. 그리고 EDMR과 마찬가지로 연극의 코러스는 역동적 공연으로 관객의 시선을 좌우로 움직이게 했다. 이 오랜 치료법을 측정하려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21세기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그 치유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가멤논을 비롯한 여러 그리스 비극이 퇴역 군인들을 위해 브라이언 도에리스의 참전용사 극장과 피터 마인에게 아킬라 공연단에서 공연되고 있다. 아킬라 공연단은 EDMR의 통합된 좌우 움직임을 특히 강조했다. 이러한 공연에 대한 반응으로 퇴역 군인들은 고립감과 과잉각성, 외상후 두려움의 여러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묘사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리스 비극을 기적의 치료법이라고 선전할 수는 없다. 아가멤논 같은 고대 연극이 모든 사례에서 외상후 두려움을 무조건 줄여주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극 작가들은 치료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에 대처할 혁신을 기어이 일궈냈다. 이는 오랜 세월 진화를 거듭한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 아닌가 싶다. 네, 발명품에서 발명하기. 아가멤논은 이제 한 한 가족의 이제 비극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을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가멤논을 부인이 죽이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그 부인을 또 이제 딸들이 이제 죽이죠. 그래서 이제 일렉트라 컴플렉스라는 말이 생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현대적인 얘기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멤논은 왜 부인에게 살해당했을까? 이제 그것은 또 이제 그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신의 딸을 그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부인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데려다 살해를 하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이제 부인이 자기 딸을 죽인 이제 남편을 미워해서 죽이고 또 이제 그 죽이는 것이 계속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이렇게 혼합이 돼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현대의학에서 이제 그 EDMR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치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구 운동, 민감 소실 재처리 요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이제 EDMR, Eye Movement Desensitizing and Reprocessing 이라는 말이 이제 EDMR로 첫 글자만 따서 이제 안구 운동 민감 소실 재처리 요법이라고 나오는데요. 부르는데요. 이것이 EDMR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그 코러스 배우 12명이 무대 위에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서 그 관객으로 하여금 왼쪽으로 봤다 오른쪽으로 봤다 하는 운동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왼쪽으로 봤다 오른쪽으로 봤다 마치 그 테니스장에서 관객들이 공을 따라서 고개를 왼쪽으로 똑같이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을 제가 봤는데 자연히 그렇게 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자연이 그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인 프랜시스 샤피로가 1980년대에 이제 우연히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이 너무 엉뚱해서 사이비 과학으로 이제 치부를 했는데 이제 쥐를 상대로 이제 실험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 그것을 이제 직접 또 그렇다면 고대의 그 아가멤논을 이제 공연을 하면서 고대의 비극인 아가멤논을 공연을 하면서 그 태국 군인들에게 이제 그것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상당히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요. 치료가 되면서 이제 그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계속 치료의 개념으로 계속 그 아가멤논, 뭐 일리아드, 뭐 이런 그리스의 그 고대 비극 극들이 이제 상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그 이야기들이 전쟁과 얽혀서 인간과 전쟁이 얽혀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막장 같은 이야기들이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불가사한 일들이 막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극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극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 사랑에 울고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라는 이제 그 이야기로 심파극 홍도에 울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 심파극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울고 웃고 또 이제 노래가 나오면 같이 노래를 하면서 치료를 받죠.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가 있고 세상에 나만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는구나. 이 심파라는 것이 이제 일본색이 외색이 짙죠. 외국의 이제 연극을 본따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신파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극이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또 변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의 그 극에서는 고대 극에서는 이제 코러스가 있고 그
코러스가 이제 오케스트라의 그 구역에서 코러스가 여러 가지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무용으로 또 외치는 것을 합창으로서 이제 보여주지만 그 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했던 것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했던 것이지 아니한가 막 이러면서 관중들을 막 설득을 하고 관중들에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죠. 극을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의 극에서는 코러스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해가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홍도야 우지마라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홍도가 그 오빠의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기생을 하면서 오빠를 성공시키죠.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 그 몸을 파는 일을 했다고 기생을 했다고 이제 구박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어떤 여인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살해를 하게 된다는. 그래서 살인자가 됐다는 그 홍도가 이제 살인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해서 유튜브로 이제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막 칼을 들고 막 나오더라고요 무대 위에.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라는 이제 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막장이구나. 그 영화적 요소를 하면 이제 영화에서도 요즘에는 뭐 그런 장면을 이제 넣기도 하지만 영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다른 그런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역시나 이제 심파극이고 직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그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객으로 하여금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효과는 많았겠다.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당시에는 심파극이 있었을 때는 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그 조선 사람들이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느꼈을 때는 보고 느꼈을 때는 많은 즐거움이 그다음에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도 이제 옛것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 그 시약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리 어르신들 아마 이제는 이제 저 강사가 이 책을 왜 어려운 책을 어르신들과 함께 읽으려고 했나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5월 달부터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만나면 직접 이제 아가멤논도 같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작가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어르신들과 이제 그 유진 오늘의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그런 그 필름을 좀 보면서 유진 오늘의 숨겨놓았던 죽어서도 절대로 공개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써놨던 그 밤으로의 긴 여로를 이제 연극 무대에 올리고 또 영화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유진 오늘이 숨기고 싶었던 가족사 그러나 어느 가족사 그다음에 그 시인이 넘어서 가족을 향한 그런 화해의 제스처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서 우리 이 책과 함께 책 내용과 함께 한번 그리스 비극뿐만 아니라 아가멤논뿐만 아니라 비즈노일의 밤으로의 궁녀 또 위대한 개스비 미국의 1920년대 이제 대화랑기에 있었던 이제 그런 위대한 개스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보고요. 우리 어르신들과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만나서 대면 수업에서 여러 가지 볼 것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직접적으로 같이 대면 수업에서 만나서 즐겁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5월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